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인구 36만 명의 강원은 최대 도시 원주. 전국적으로 도시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닌데 정작 시민들이 누리거나 즐길 문화 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춘천과 강릉은 물론 주변에 인접한 도시들과 비교해도 원주의 문화 공간은 턱없이 적어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호수 3개를 품은 호반의 도시 춘천.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연 환경에 도청 소재지로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립시설에는 춘천 국립박물관과 애니메이션 박물관, 생태체험장인 강원 도립화목원이 자리에 있고 사립으로는 뮤지엄 스테이와 놀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직접 추진한 레고랜드는 춘천의 또 다른 랜드마크입니다. 전국적인 관광 명소이자 올림픽의 도시 강릉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립올림픽 뮤지엄과 메타버스 체험관에 민간이 세운 아쿠아리움과 미술관, 박물관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럼 강원 최대 도시 원주는 어떨까? 원주에는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렇다 할 문화 공간이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뮤지엄산은 등산을 해야 한다거나 비싼 입장료가 부담일 수 있는데 이를 빼면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조카들이 놀러 오게 되면 이제 원주를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원주에 구경할 데가 없어서 또 제 조카들이랑 다시 또 타 지역으로 구경을 가게 되니까. 바로 인접한 여주에는 테마파크와 드라마 촬영지, 곤충박물관 등 즐길 거리가, 제천과 충주는 충주호 중심의 볼거리가 많다는 평가입니다. 원주에선 이른바 가볼 만한 곳은 적고 도심과도 떨어져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보다는 이곳저곳 계속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원주에 계신 분들도 원주에 오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아닐까. 지자체와 정치권이 나서 지역 문화자산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타지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향후 국립과학관과 시립미술관, 어린이체험관 건립이 예정돼 있지만 운영까지는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문화 정책이 한참 뒤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찾아오면서 지난해 강원 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고용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북적입니다. 오전에만 27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구직 활동을 계속해야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다양한 일자리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일부 구직자들은 육아 문제 등으로 인해 재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제 취업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지난해 강원 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3만 9천여 명. 2021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겨울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강원 고용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듯 작년 12월에도 2021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12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리조트나 공공근로자 계약이 만료되면서 겨울철마다 비정규직 실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아예 없어요. 시국이 아주 어지러우니까 일도 없어요. 소상공인들이 업종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내부 수리를 하잖아요. 지금은 다 공실들이잖아요. 비정규직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180일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실업급여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계절적 근로자분들은 줄고 일반적인 서비스직에 있는 종사자 근로자분들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실업급여 신청자는 40, 50대가 40%에 육박하며 가장 많고 60세 이상 고령자도 35%나 됩니다. 고용 한파가 이어지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구직자들은 당분간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들쭉날쭉해진 벚꽃 개화 시기에 축제를 앞둔 지자체의 고심이 깊습니다. 올해는 기습한 파 탓에 남해안에서조차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홍매화가 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 MBC 서희령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가장 빨리 꽃축제가 열린 오만그루 홍매화의 섬 신안군 임자도. 축제장 곳곳에 붉은 꽃 대신 비닐을 뒤집어 쓴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바닥엔 보온 역할을 하는 왕겨도 두텁게 깔아뒀습니다. 모두 조금이라도 빨리 꽃을 피우기 위해 고안한 묘책인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올해로 1회째를 맞는 신안섬 홍매화 축제는 이상한 파로 축제 기간을 일주일가량 미뤘지만 여전히 꽃 개화율이 40%에 그쳤습니다. 올겨울 전체 평균 기온은 평년과 유사했지만 유독 지난 2월만 지난 10년 이래 가장 추웠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보니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정말 꽃축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요새처럼 이상기후 날씨 변화가 잦을 때는 저희도 이제 평년 자료를 가지고 날짜를 정했는데 실제 매화의 개화 시기는 잦아진 기상이변을 따라 크게 요동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매화 개화 시기 분석 결과 가장 빨리 꽃이 피었던 시기와 늦게 핀 시기 차이가 한 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봄 대표 식물인 진달래와 벚꽃 개화에선 지구온난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됩니다. 벚꽃과 진달래 모두 대부분 해마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벚꽃은 최대 열흘, 진달래도 최대 15일 일찍 피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을 하고 있는 꽃눈들이 최근에 이상 기후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꽃을 빨리 피울 수도 있고 늦게 피울 수도 있는. 산림청의 올해 개화 예측 역시 진달래는 3월 21일쯤, 벚꽃은 3월 30일쯤으로 모두 평년보다 이른 상황.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름을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어제 강원도 내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오후 강릉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 개혁 강릉 비상행동이 탄핵 찬성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파면을 결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도 엄정한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는 원주 자유수호 호국단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 탄핵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모여야 한다며 보수 결집을 촉구했고 강원도청 앞에서는 춘천 애국시민연대 등 5개 보수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와 정치인 등 100인이 서명한 탄핵 반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원 진보 정당들이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강원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내란 범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헌정 파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내란 수괴를 자기 손으로 풀어준 검찰의 제2내란 행위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지만 시민들의 압도적인 목소리로 대통령은 파면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공모가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14일까지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발굴과 재심 청구를 위한 사례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공모해 다음 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전국에서 251건의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이 신청돼 210건의 국가폭력 관련 진실이 규명됐고 4건은 기타 종결됐으며 현재 37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버려진 반려동물을 보호할 데가 없어 원주시에 위탁해온 횡성군이 자체 동물복지센터를 건립합니다. 횡성군은 우천면 양정리에 있는 퇴비 공장을 2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연말까지 보호실 34개와 운동장을 설치해 유기동물 10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합니다. 현재 횡성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61마리로 지역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주변 부지에 추가 센터와 놀이터를 지어 복합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FC가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치른 시즌 4차전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치열했던 두 팀은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했지만 후반전 들어 골키퍼 이광현의 선방이 이어졌고 후반 89분 가브리엘이 밀고 들어가 머리로 내어준 공을 김경민이 가볍게 밀어넣으며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2승 1무 1패가 된 강원은 리그 5위로 뛰어올라 상위권 대결에 합류했습니다. 여자 컬링 강호 강릉시청 팀킴이 웰컴저축은행 인비테이셔널 국제 컬링 대회에서 일본 팀 요시무라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세계 5위의 강호 팀킴은 세계적 강호 일본 요시무라를 초반부터 리드하며 6엔드에서 7대2로 5점 차이까지 점수를 벌렸고 7엔드 경기 도중 요시무라가 경기를 기권해 결국 우승했습니다. 앞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는 한국 대 한국, 일본 대 일본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강릉시청 팀킴은 역시 컬링 강호인 춘천시청 팀 하와의 연장전 끝에 8대7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강원 지역 교권 침해 실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며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내 교권보위원회 심의 건수는 203건으로 학생 759명당 1건을 심의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보호자와 연관된 교권 침해 사안은 59%만 인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주장대로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교권보위원회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교사위원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법정 도로 매입 사업을 시작합니다. 10년 이상 다수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군이 매입할 예정으로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해마다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군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선군이 정선 아리랑 열차와 연계하는 상반기 정선 시티투어 버스를 오는 6월까지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아리랑 열차 이용 관광객들을 위해 민둥산역에서 주요 철도역과 정선 아리랑 시장을 도는 순환 코스와 하이원,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을 도는 관광 노선, 장날과 주말에 하이원과 정선 아리랑 시장, 아리아라리 등 공연, 화암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티투어 노선도 개설했습니다. 정선 시티투어 버스는 2015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5만여 명이 탑승하며 정선 관광의 대표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7일 학생과 교직원 6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춘천의 한 고등학교가 오늘까지 점심급식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오늘 오전 수업을 마친 뒤 학생들을 귀가시키고 내일부터 급식을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각 시군이 저소득층이 3년 동안 적금하면 1,000만 원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생계 의료급여 가구에서 매달 10만 원 이상 3년을 적금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